철학은 크게 이원론과 이론론으로 나누어지고 이원론은 서구 철학이 이원론 철학을 바탕으로 쭉 발전을 합니다. 동양 철학 쪽부터 살펴보면 동양 철학은 이론론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어요. 그게 기원전 3000년부터 한 2000년 정도 되는 사이. 그러면 서기로 따지면 약 5000년 전에서 한 3000년 전 사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계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추계 시대에 오늘날까지 인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상가들을 우리가 그냥 쭉 불러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 150년 사이에 쭉 나타나서 서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사유가 출발을 하죠. 그 중에 서구적 철학의 체계가 틀이 완전히 잡힌 때가 플라톤의 시대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철학의 시발점입니다. 근데 왜 소크라테스를 기원으로 안 삼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없어요. 플라톤의 철학 서적 속에 주인공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쓸 때 아무래도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썼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흔적을 플라톤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서구 쪽에서는 태어났고 동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힌두교, 도교, 불교 이런 것들이 요 추계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인류사에 가장 처음 등장한 철학서적이 뭐냐 하면 우파니샤드예요. 들어보셨나요? 우파니샤드? 네. 우파니샤드는 이 추계 시대에 나타난 힌두교 근원 경전입니다. 이 우파니샤드가 여러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책은 그냥 제사 의례를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걸 밝혀놓은 책이고 그 우파니샤드 중에 한 부가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 우파니샤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트만은 브라흐만과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트만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아예요. 자아. 여기서 자아 그러면 자아는 뭘까요? 자아는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겐 자아가 없어요. 동물들은 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 반응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요즘에 최근 연구에서는 뭐 돌고래도 뭐 700몇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단어를 가지고 소통한다고. 원숭이, 침팬지도 단어가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도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언어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어가 있다라는 건 나와 너를 구분할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언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은 인간과 뭐가 다르냐? 생각할 줄 모른다? 뭐 혹은 이성이 없다? 근데 그게 다 근원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아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나를 인식하는 것. 고대 그 힌두교 사람들은 이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우주를 브라흐만이라고 불렀어요. 우주를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쓰면 범이 돼요. 한자 범자가 브라흐만을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범세계, 범우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범이라는 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은 브라흐만과 하나다라는 얘기는 나는 곧 우주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우주다? 나는 곧 우주다? 이해가 되세요? 불교에서 자전이 네? 그 불교에서 자전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트만은 브라흐만과 동일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느냐?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아트만이 욕심이 생겼어. 나라는 게 생기면 기본적으로 내 거라는 게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막 내 거를 긁어 모으다 보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은 나보다 항상 낮거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죠.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우주와 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이 브라흐만과 하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잊고 살지만 신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 힌두교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걸 불교에서 받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불교에서는 아트만을 진여, 참나라고 받고요. 브라흐만을 세계라고 받아요. 그래서 참된 나는 세계, 즉 브라흐만과 원래 동일한 존재였는데 왜 끊어졌느냐?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무명의 바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둠의 공격을 받아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둠의 공격의 핵심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즉 욕심 때문에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 욕망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또 다른 말로 불러요. 집착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면서 우주의 진리로부터 인간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끊어내야만 다시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주가 하나 된 진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붓다예요. 붓다. 붓다는 깨달은 자, 즉 무명의 바람, 어두움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붓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진여, 붓다가 된다는 건 곧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그 과정을 그러면 그냥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 그냥 끊어내면 되잖아. 그걸 인간이 그냥 끊어낼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계속 욕망으로 들끓고 있거든요. 이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걸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는 방법으로 팔정도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우리가 교라고 얘기를 해서 종교처럼 받들어지고, 실제로 지난 대략 3000년 동안 종교로서 마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보살님한테 기도를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구복신앙으로 변질이 되면서 종교적 색채를 아시아 곳곳에서 띠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철학적 사유입니다. 이 철학적 사유를 서구 세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냐면 1700년대 말이에요. 1700년대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선이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개척되지 않았던 아시아 땅까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일본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도자기라든지 중국의 도자기, 뭐 인도의 차 이런 걸 다 일본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데, 일본 애들이 그걸 수출을 할 때 포장지를 뭘 쓰느냐 하면 유키우에라고 하는 판화로 만들어진 종이를 써요. 버려진 판화 종이를 물건 싸는 데 써요. 그걸 고호 같은 사람이 보고 뿅 가가지고 인상파가 태어나는 거야. 네. 모네, 마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유키우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동양적 영향을 받았죠. 그림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니체, 프로이트, 융, 융, 이런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을 아주 강렬하게 받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 23세기, 24세기, 25세기, 26세기, 27세기, 28세기, 29세기, 30세기, 31세기, 32세기, 33세기, 34세기, 35세기, 36세기, 37세기, 38세기, 39세기, 40세기, 41세기, 42세기, 43세기, 44세기, 45세기, 46세기, 47세기, 48세기, 49세기, 50세기, 51세기, 52세기, 53세기, 54세기, 55세기, 56세기, 57세기, 58세기, 59세기, 60세기, 61세기, 62세기, 63세기, 64세기, 65세기, 66세기, 67세기, 68세기, 69세기, 70세기, 71세기, 72세기, 73세기, 74세기, 75세기, 76세기, 77세기, 78세기, 79세기, 80세기, 81세기, 82세기, 83세기, 84세기, 85세기, 86세기, 87
카잔차키스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책 곳곳에서 나오죠. 계속 붓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붓다가 어떻게 조르바랑 연결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양 철학에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계와 나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다. 원래 우리는 그냥 하나였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건 도교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도교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그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방식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태극 그 기원설하고 똑같아요. 이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깜짝 놀래요, 보면. 어떻게 3000년 전 사람이 양자물리학을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예, 그런 이상하죠. 저는 이 추계 시대가 굉장히 이상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왔던 위대한 철학자들을 뛰어넘은 사람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때 서양이고 동양이고 인류가 가져야 될 가장 정신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때 다 탄생을 합니다. 자, 이 이원론으로 넘어갈게요. 이원론은 세계와 나가 하나예요. 이원론은 그럼 당연히 세계와 나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리가 된 거에서 이원론을 출발을 해요.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